당신 같은 사람은 할아버지 자격도 없어요. 한도연은 7살 여자아이의 외침에 얼어붙었어요. 건설사 회장으로 60년을 살았지만 이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아이는 굴착기 앞을 막아서며 울부짖었어요.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마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한도연은 72세였어요. 대한민국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도현건설 회장이었어요. 평생 부를 쌓았고 권력을 가졌어요. 하지만 3년 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어요. 외아들 한재민이었어요. 가을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오래된 공동묘지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은 재민의 묘를 새 묘지로 이장하는 날이었어요. 회사 소유의 고급 추모공원으로 옮기는 거였어요. 비서가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굴착기도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묘비를 바라봤어요. 한재민, 1985-2021, 36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3년 동안 한도연은 단 한 번도 이곳을 찾지 않았어요. 찾을 수 없었어요. 아들에게 미안해서, 분노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3년 전 며느리 윤지연이 찾아왔었어요. 재민이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한도연은 격분했어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당장 집으로 와. 하지만 재민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사고가 났어요. 한도연은 아들을 용서하지 못한 채 보냈어요. 그 죄책감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묘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서 마음도 정리하려 했어요. 회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비서가 신호를 보냈어요. 굴착기 운전사가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울렸어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작해. 굴착기가 움직이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2명의 아이가 뛰어들었어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 둘 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굴착기 앞을 막아섰어요. 멈춰요. 멈추라고요. 작업자들이 당황했어요. 저게 누구야? 비서가 달려갔어요. 아이들, 위험해. 비켜. 하지만 아이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여자아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한도연은 멈춰섰어요. 뭐라고? 아빠 무덤. 그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이들을 자세히 봤어요. 여자아이는 7살쯤 돼 보였어요. 남자아이는 6살쯤. 둘 다 깡마르고 창백했어요. 너희가 누구니? 한도연이 물었어요. 여자아이가 그를 노려봤어요. 왜요? 우리가 방해돼요? 아저씨들은 맨날 우리 아빠 무덤 옮기려고만 해요. 한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내 아빠가 누군데? 여자아이는 묘비를 가리켰어요. 여기 계세요. 한재민. 우리 아빠예요. 한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재민의 아이들. 아들에게 아이가 있었다고. 그는 비틀거렸어요. 비서가 부축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한도연은 아이들을 다시 봤어요. 자세히 보니 닮았어요. 재민의 눈, 재민의 입술. 특히 여자아이는 재민이 어렸을 때 그대로였어요. 심장이 요동쳤어요. 너희, 정말 재민의 아이들이니? 남자아이가 누나 뒤에 숨으며 울었어요.
누나, 무서워. 여자아이는 동생을 안았어요. 진우야, 괜찮아. 누나가 지켜줄게. 그리고 한도연을 향해 다시 외쳤어요. 가요. 우리 아빠 무덤 건드리지 말고 가라고요. 한도연은 무릎이 꺾였어요.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70평생 무릎 꿇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설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비서가 놀라 말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바닥이 차가워요. 하지만 한도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너희가 내 손자들이란 말이니? 여자아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봤어요. 손자, 당신이 우리 할아버지라고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어요. 거짓말.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우리가 고아원에 있을 리 없어요. 한도연은 가슴이 찢어졌어요. 고아원? 내 손자들이 고아원에? 너희가 고아원에 있다고?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아빠 돌아가시고 갈 데 없었어요. 그래서 은빛나무 보호소에서 살아요. 한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3년 동안 손자들이 고아원에 있었다고요. 자신은 대저택에 살면서 손자들은 고아원에. 그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내가 몰랐어. 여자아이는 차갑게 말했어요. 몰랐다고요? 알려고도 안 했잖아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한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날 그는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았어요. 분노 때문에, 아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는 굴착기 운전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중단해. 이장은 취소야. 운전사가 놀라 물었어요. 취소요? 하지만 이미 준비가. 한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취소라고 했어. 묘는 그대로 둬. 그는 아이들을 봤어요. 너희 아빠는 여기 계실 거야. 안심해. 여자아이는 여전히 경계했어요. 정말요? 또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속이지 않아. 약속한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이게 내 연락처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전화해. 여자아이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빠도 그렇게 속았대요. 한도연은 명함을 땅에 놓았어요. 여기 둘게. 마음 바뀌면 연락해. 그는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너희 이름이 뭐니? 여자아이가 대답했어요. 한하윤. 그리고 이에는 한진우. 한도연은 그 이름들을 마음에 새겼어요. 하윤과 진우. 내 손자들. 차에 오르기 전 한도연은 다시 묘비를 봤어요. 한재민.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지키려던 아이들을 나는 몰랐어. 용서해다오. 차 안에서 비서가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저 아이들이 도련님의.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림없어. 재민을 닮았어. 특히 하윤이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부인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가. 한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윤지연. 며느리. 그녀가 말한 다른 여자. 그 여자가 아이들의 어머니였을까요?
그렇다면 지연은 왜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걸까요? 조사해봐. 재민의 과거를. 그리고 저 아이들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비서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한도연은 서재로 갔어요. 재민의 유품 상자가 있었어요. 3년 동안 열지 못했던 상자. 오늘은 열어야 했어요. 손자들을 알기 위해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어요. 한도연은 노트를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하윤과 진우의 기록. 한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재민의 손글씨였어요. 아버지,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제 아이들은 살아 있습니다. 부디 그들을 지켜주세요. 한도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70년 인생에서 손으로 꼽을 만큼만 울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마지막 부탁. 그는 3년이나 늦었어요. 한도연은 밤새 노트를 읽었어요. 커피를 여러 잔 마셨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니, 잘 수가 없었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글자 하나하나에서 들려왔어요.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2018년 3월. 오늘 유진을 처음 만났다. 회사 로비에서 청소를 하던 그녀는 웃고 있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미소에 반했다. 한도연은 멈췄어요. 유진, 청소원. 그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 시절 재미는 회사 경영을 배우고 있었어요. 상무 자리에 막 올랐을 때였어요. 그런 아들이 청소원을 사랑했다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유진은 대학에 다니고 있다.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한다. 가난하지만 당당하다. 나는 그녀에게서 진짜 삶을 배운다. 한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진짜 삶. 자신은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지 못했나 봐요. 재미는 계속 썼어요. 하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없다. 신분 차이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한도연은 고개를 떨궜어요. 맞아요. 자신은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건설사 회장의 아들이 청소원과 사귀다니. 당시에 자신은 분명 반대했을 거예요. 몇 페이지를 넘기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2018년 12월. 오늘 윤지연과 첫 만남을 가졌다. 아버지가 주선한 맞선이다. 지연은 대기업 임원의 딸이다. 학벌도 좋고 외모도 훌륭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는다. 한도연은 기억했어요. 윤지연. 자신이 직접 골라서 소개한 여자였어요. 명문대 출신에 집안도 좋았어요. 완벽한 며느리감이었어요. 재민에게 강하게 권했어요. 이 여자랑 결혼해라.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일기는 계속됐어요. 2019년 2월. 아버지의 압박이 심해진다. 지연과 결혼하지 않으면 회사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하신다. 나는 갈림길에 섰다. 유진을 택할 것인가,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한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아들을 그렇게 몰아붙였구나.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19년 4월. 결정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지연과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유진을 잊을 순 없다.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한도연의 심장을 찔렀어요. 유진이 임신했다고 했다. 내 아이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혼은 이미 확정됐다. 하지만 유진과 아이를 버릴 순 없다. 한도연은 노트를 내려놨어요. 손이 떨렸어요. 재민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아버지의 명령과 사랑하는 여자 사이에서 그는 다시 노트를 들었어요. 2019년 5월 지연과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공허했다. 식이 끝나고 혼자 유진을 만났다. 그녀의 배가 불러 있었다. 나는 약속했다.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비록 결혼은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되겠다고. 한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아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다음 장에는 출산 기록이 있었어요. 2019년 10월 유진이 딸을 낳았다. 이름은 하윤. 하늘의 은혜라는 뜻이다. 작고 예쁜 아기다. 처음 안았을 때 눈물이 났다. 내 딸이다. 한도연은 하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오늘 본 그 날카로운 눈빛의 소녀. 그 아이가 재민에게는 하늘의 은혜였구나. 일기는 계속됐어요. 유진의 몸이 좋지 않다. 출산 후 회복이 더디다. 하지만 병원비가 부족하다. 나는 몰래 돈을 보낸다. 지연이 눈치챌까 조심스럽다. 한도연은 눈살을 찔렀어요. 아들이 그렇게 숨어서 살았구나.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0년 3월 유진이 또 임신했다. 둘째다. 이번엔 아들이라고 한다. 하지만 유진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 의사는 출산이 위험하다고 했다. 유진은 아이를 낳겠다고 한다. 한도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계속 읽었어요. 2020년 9월 진우가 태어났다. 건강한 아들이다. 하지만 유진은 출산 후 쓰러졌다. 의사는 회복이 어렵다고 한다. 나는 매일 병원에 간다. 지연에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한다. 한도연은 숨을 멈췄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20년 12월 유진이 세상을 떠났다. 28살의 짧은 생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만 했다. 아이들 부탁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나는 장례식에도 제대로 가지 못했다. 아버지와 지연이 의심할까봐. 한도연은 노트를 떨어뜨렸어요. 재민이 그 여자의 장례식에도 못 갔다고요? 자신 때문에?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노트를 다시 집어들었어요. 아이들은 지금 작은 원룸에서 산다. 유진의 언니가 돌봐주고 있다. 하지만 그 언니도 형편이 어렵다. 나는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 주말마다 몰래 아이들을 만난다. 하윤은 이제 말을 한다. 아빠라고 부른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 한도연은 계속 읽었어요. 페이지마다 재민의 고통이 묻어 있었어요. 지연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 나는 거짓말로 둘러댄다. 골프 치러 간다고,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이 쌓여간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나왔어요. 2021년 2월. 지연이 모든 걸 알았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나를 미행했다. 아이들과 만나는 장면을 봤다. 그녀는 분노했다. 이혼하겠다고, 아버지께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한도연은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 시기,
며느리가 자주 화를 냈었어요. 재민도 우울해 보였어요. 하지만 자신은 무심했어요. 부부싸움이려니 했어요. 일기는 더 절박해졌어요. 지연이 아이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한다. 그 집에 찾아가서 난리를 치겠다고 한다. 나는 무릎 꿇고 빌었다. 아이들만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지연은 조건을 내걸었다. 아이들과 완전히 연을 끊으라고. 한도연은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나는 선택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거리를 두기로 했다. 하지만 몰래 돈은 계속 보낸다. 유진의 언니가 통장을 만들어뒀다. 매달 200만 원씩 넣는다. 아이들이 잘할 돈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2021년 3월.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신분도 차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진은 제가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하윤과 진우는 제 아이들입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들을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이 일기의 끝이었어요. 다음 날 재민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도연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재민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는 통곡했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였어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한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아들을 잃었고 손자들도 잃을 뻔했어요. 아니, 이미 3년을 잃었어요. 그는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은빛나무 보호소 알아봐. 그리고 아이들 정보를 모두 확인해. 지금 당장. 한도연은 결심했어요. 이제라도 아들의 부탁을 지키겠다고. 하윤과 진우를 지키겠다고. 그게 재민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였어요. 한도연은 비서에게서 보고를 받았어요. 은빛나무 보호소는 강릉 외곽에 있습니다. 하윤 양과 진우 군은 2021년 5월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재민이 세상을 떠난 지 2달 후였어요. 보호자는? 한도현이 물었어요. 비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없습니다. 입소 사유는 양육 불가. 친척도 연락처도 없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한도연은 주먹을 쥐었어요. 친척이 없다고? 나는 살아있는데? 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마도 도련님께서 회장님께 알리지 않으신 듯 합니다. 그리고 부인께서도. 한도연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알았어. 준비해. 오늘 당장 그곳에 간다. 오후 2시 한도연은 은빛나무 보호소 앞에 섰어요. 낡은 2층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은 오래됐어요. 마당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한도연의 가슴이 아팠어요. 내 손자들이 이런 곳에서 3년을 살았구나. 원장이 나와 맞았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도연은 명함을 건넸어요. 한하윤, 한진우를 만나러 왔습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 아이들요? 혹시 가족분이신가요? 할아버지입니다. 한도연의 말에 원장은 더욱 놀랐어요. 할아버지시라고요? 그럼 왜 지금까지? 한도연은 말을 막았어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이들 어디 있습니까? 원장은 마당을 가리켰어요. 저기 있습니다. 그네 타는 아이들이요. 한도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하윤과 진우가 보였어요. 하윤은 진우를 그네에 태우고 밀어주고 있었어요. 진우는 웃고 있었어요. 누나, 더 높이. 한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하윤이 그를 먼저 알아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또 왔어요? 한도연은 멈춰 섰어요. 너희를 보러 왔단다. 하윤은 진우를 그네에서 내렸어요. 동생을 자기 뒤로 숨겼어요. 우리 볼 필요 없어요. 아빠 무덤도 안 옮긴다고 했잖아요. 이제 갈 일 없어요.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덤 때문이 아니야. 너희가 궁금해서 왔어. 하윤은 비웃었어요. 갑자기요? 3년 동안은 안 궁금하셨으면서 그 말이 한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거짓말. 하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어요. 어른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아빠도 그렇게 당했어요. 할머니도 우릴 버렸어요. 아무도 우릴 원하지 않아요. 한도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할아버지는 진심이야. 너희를 알게 돼서 정말 기뻐. 내 아빠. 재민이가 남긴 일기를 읽었어. 너희 이야기가 다 적혀 있더구나. 하윤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빠 일기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 이름 뜻도 알았어. 하늘의 은혜.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았어.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사랑했으면 왜 우릴 버렸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아무도 우릴 찾지 않았어요. 우린 혼자였어요. 한도연의 목이 메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너희를 지키고 싶어. 진우가 누나 뒤에서 나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요? 우리 안 버려요? 한도연은 진우를 봤어요. 재민이 그대로였어요. 통통한 볼, 큰 눈. 안 버려. 절대로. 하윤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증명해요. 말만 하지 말고. 한도연은 물었어요. 뭘 증명하면 되니? 하윤이 대답했어요. 매일 와요. 매일. 그럼 믿을게요. 한도연은 약속했어요. 알겠어. 매일 올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올게. 하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어차피 안 오실 거면서. 어른들은 다 그래요. 한도연은 일어났어요. 원장에게 물었어요. 면회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원장이 대답했어요.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한도연은 시계를 봤어요. 지금 2시 30분. 그럼 5시까지 있겠습니다. 하윤은 놀랐어요. 여기서요? 한도연은 벤치에 앉았어요. 응. 너희 노는 거 보고 싶어. 하윤은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진우는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그네 밀어줄 수 있어요? 한도연은 웃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밀어줄게. 진우는 그네에 올랐어요. 한도연은 조심스럽게 밀었어요. 이 정도면 괜찮니? 진우가 웃었어요. 더 높이요. 하윤은 옆에서 지켜봤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한도연은 진우를 밀면서 하윤에게 말했어요. 너도 탈래? 하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애기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그네는 애기만 타는 게 아니잖아. 한도연의 말에 하윤은 잠시 망설이다 옆 그네에 앉았어요. 한도연은 번갈아 가며 두 아이를 밀어줬어요. 진우는 계속 웃었어요. 하윤도 조금씩 표정이 풀렸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그네에서 내려 모래밭에서 놀았어요. 한도연은 벤치에 앉아 지켜봤어요. 하윤과 진우는 모래로 성을 만들고 있었어요. 진우가 한도연을 불렀어요. 할아버지, 같이 만들어요. 한도연은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비싼 정장이 더러워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모래를 떠서 성을 쌓았어요. 진우가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진짜 잘 만드시네요. 하윤도 옆에서 작업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큰 성을 완성했어요. 오후 4시 간식 시간이 됐어요. 원장이 빵과 우유를 가져왔어요. 한도연은 물었어요. 제가 간식을 사와도 될까요?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한도연은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근처 빵집에서 케이크 좀 사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30분 후 비서가 큰 케이크를 들고 왔어요. 딸기 케이크였어요. 진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케이크다. 하윤도 놀랐어요. 하지만 경계를 풀지 않았어요. 왜 사오셨어요? 한도현이 대답했어요. 너희가 먹었으면 해서. 원장이 접시와 포크를 가져왔어요. 한도연은 케이크를 잘라 아이들에게 줬어요. 진우는 맛있게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하윤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어요.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한도연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봤어요. 맛있니?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고마워요. 하윤은 말없이 케이크를 먹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오후 5시가 됐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한도연은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내일 또 올게. 진우가 물었어요. 정말요? 한도연은 약속했어요. 정말이야. 매일 올게. 하윤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내일도 오시면 믿을게요. 한도연은 웃었어요. 기다려. 내일 또 보자. 차에 오르면서 한도연은 생각했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얻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매일 가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비서가 물었어요. 회장님, 내일도 오시겠습니까?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매일 갈 거야. 하윤이가 믿을 때까지. 비서는 걱정했어요. 하지만 회사 일정이. 한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일정 다 조정해. 오후는 비워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한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는 속삭였어요. 재민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 내 아이들을 지킬게. 약속한다. 그날 밤 한도연은 다시 재민의 일기를 폈어요. 하윤과 진우 이야기가 있는 부분을 읽었어요. 재민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어요. 한도연은 다짐했어요. 그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한도연은 약속을 지켰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보호소를 찾았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갔어요. 진우는 점점 마음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안겼어요. 하지만 하윤은 여전히 경계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한도연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아이들의 후견인이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했어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시니까요. 다만 뭡니까? 한도현이 물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인, 그러니까 윤지연 씨도 법적 보호자입니다. 도련님의 배우자였으니까요. 그분이 권리를 주장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은 3년 동안 아이들을 방치했어요. 권리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보호자예요. 일단 후견인 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윤지연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보호소를 찾았어요. 원장이 한도현에게 연락했어요. 회장님, 윤지연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한도연은 급히 보호소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지연이 원장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예전과 달라 보였어요. 명품 옷을 입고 화장도 진했어요. 성공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이었어요. 지연. 한도현이 불렀어요. 지연은 돌아섰어요. 아버님. 그녀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한도현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연이 대답했어요. 제 아이들 데리러 왔습니다. 내 아이들. 한도연은 코웃음을 쳤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아보고 이제 와서 내 아이들이라고? 지연은 태연했어요. 바빴습니다. 사업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한도연은 분노했어요. 여유. 내가 아이들을 고아원에 버린 건 여유 문제가 아니잖아. 지연은 목소리를 높였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맡긴 겁니다. 제가 키울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원장이 끼어들었어요. 윤지연 씨, 입소 서류에는 양육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고요. 지연은 변명했어요. 그땐 정신이 없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고 혼자 남겨졌잖아요. 한도현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래서 손자들까지 버린 거야? 지연은 얼굴을 붉혔어요.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법적 보호자예요. 재민의 아내였고요. 바로 그때 하윤과 진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진우는 지연을 보고 멈춰 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사람. 하윤이 동생을 뒤로 숨겼어요. 무서워하지 마. 지연이 다가왔어요. 진우야, 하윤아. 엄마야. 기억나지? 하윤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당신은 우리 엄마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서유진이에요.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한도현이 아이들 앞을 막아섰어요. 지연, 그만해.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 지연은 비웃었어요. 아이들이 무섭다고요? 제가 뭘 어쨌길래요? 하윤이 소리쳤어요. 우리 때렸잖아요. 아빠가 죽고 나서. 한도연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하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그 사람이 집에 왔어요. 술 마시고 우리한테 소리 지르고 때렸어요. 너희 때문에 재민이 죽었다고 했어요. 한도연의 주먹이 떨렸어요. 지연은 당황했어요. 그건 착각이야. 내가 언제? 하윤이 외쳤어요. 거짓말. 진우 팔에 멍들었어요.
여기. 하윤은 진우의 팔을 걷어 올렸어요. 오래된 흉터가 있었어요. 원장도 충격받았어요. 이게 정말입니까? 지연은 변명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생긴 거예요. 하윤이 울며 말했어요. 거짓말쟁이. 당신이 밀었잖아요. 한도연은 지연을 똑바로 봤어요. 넌 이 아이들한테 손을 댔어. 지연은 발뺌했어요. 증거 있어요? 애가 하는 말만 믿으시겠어요? 한도연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증거 만들면 되지.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 준비해. 그리고 양육권 박탈 소송도. 지연은 당황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한도연은 차갑게 말했어요. 법으로 하자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지연도 변호사를 불렀어요. 저도 변호사 선임하겠어요. 정당한 권리를 찾겠어요. 한도연은 비웃었어요. 권리? 내가 무슨 권리가 있어? 일주일 후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양육권 분쟁 소송이었어요. 한도연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지연도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싸움이 시작됐어요. 첫 재판날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지연의 변호사가 주장했어요. 윤지연 씨는 재민 씨의 법적 배우자였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보호자입니다. 한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3년 동안 방치했습니다. 보호소 기록이 증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입소 기록에는 명확했어요. 보호자 없음, 양육 불가. 지연의 변호사가 변명했어요. 일시적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명 유통회사 상무로 충분한 경제력이 있습니다. 한도연의 변호사가 재민의 일기를 제출했어요. 이 일기에는 윤지연 씨의 학대 정황이 기록돼 있습니다. 판사가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연이 아이들을 때렸다. 하윤의 뺨에 손자국이 있었다. 내가 항의하자 지연은 내 잘못으로 태어난 애들이라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판사는 일기를 내려놓았어요. 윤지연 씨,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지연은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남편이 과장한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판사가 손을 들었어요.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철저히 조사됩니다. 판사는 결정했어요. 아이들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다음 재판에 하윤 양을 출석시키십시오. 한도연은 걱정됐어요. 하윤이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니. 너무 어린 아이에게 가혹한 일이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도연은 보호소로 갔어요. 하윤에게 말했어요. 다음 재판에 내가 나가야 할 것 같아. 하윤은 두려워했어요. 저 무서워요. 한도연이 안아줬어요. 할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무서워하지 마. 진우가 울었어요. 누나가 나쁜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한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누나는 여기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지킬 거야.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법정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한도연은 변호사와 통화했어요. 확실히 이길 수 있습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일기와 보호소 기록이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하윤 양의 증언이 결정적일 겁니다. 한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는 속삭였어요. 재민아, 도와다오.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한도연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손자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거예요. 두 번째 재판 날이 왔어요. 한도연은 하윤의 손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어.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판사가 하윤을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윤 양,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사실대로만 말하면 됩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은 증인석에 앉았어요. 의자가 너무 컸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하윤 양은 누구랑 살고 싶나요? 하윤은 한도연을 봤어요. 그리고 대답했어요.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지연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왜 할아버지와 살고 싶나요? 하윤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와요. 비 오는 날도 추운 날도 왔어요. 약속 지켜요. 케이크도 사주고 그네도 밀어줘요. 저랑 진우랑 모래성도 만들었어요. 지연의 변호사가 다시 물었어요. 윤지연 씨는 어땠나요? 하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무서워요. 변호사가 캐물었어요. 왜 무섭죠? 하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우리 때렸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요. 법정이 술렁였어요. 지연이 일어섰어요. 거짓말이에요. 저는 안 그랬어요. 판사가 제지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아이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연은 억울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하윤이 계속 말했어요. 술 마시고 집에 왔어요. 우리한테 소리 지르고요. 너희 때문에 재민이 죽었다고 했어요. 진우를 밀쳤어요. 진우가 넘어져서 팔에 멍들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그 후에는요? 하윤이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우릴 고아원에 데려다 뒀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왔어요. 3년 동안.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우리 버린 거예요. 판사는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 양, 용감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하윤은 증인석에서 내려와 한도현에게 달려갔어요. 한도현은 그녀를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판사가 지연을 봤어요. 윤지연 씨, 반론하시겠습니까? 지연은 일어섰어요. 아이가 오해한 겁니다. 저는 힘들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남의 자식들까지 떠안게 됐잖아요. 한도연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남의 자식? 법적으로는 윤지연 씨의 자녀들입니다. 도련님과 혼인 중에 태어난 아이들은 적자로 인정됩니다. 지연은 당황했어요. 그건 판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한참 후에 말했어요. 충분히 검토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일주일은 길게 느껴졌어요. 한도연은 매일 보호소를 찾았어요. 하윤과 진우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림도 그리고 책도 읽어줬어요. 아이들은 점점 한도현에게 의지했어요. 진우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정말 할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요? 한도현은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럼, 곧 갈 수 있을 거야. 하윤은 조용히 물었어요. 그 사람이 우릴 데려가면 어떡해요?
한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 할아버지가 지킬게. 하지만 마음속으론 불안했어요. 법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드디어 최종 판결 날이 왔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판사가 입장했어요. 모두 일어섰어요.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본 법정은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한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아윤과 한진우의 친권자 및 후견인은 한도연으로 정합니다. 한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판사가 계속 읽었어요. 윤지연 씨는 3년간 아동을 방치했으며 학대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박탈합니다. 또한 향후 아동과의 접촉도 제한합니다. 지연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불공평해요.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어요. 판결은 최종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항소하십시오. 지연은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변호사가 부축했어요. 법정을 나오며 한도연은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항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증거가 명확합니다. 항소해도 결과는 같을 겁니다. 한도연은 안도했어요. 보호소로 달려갔어요. 하윤과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달려왔어요. 한도연은 두 아이를 안았어요. 우리 이겼어.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갈 수 있어. 하윤이 물었어요. 정말요? 진짜로요? 한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이야. 오늘 당장 짐 싸자. 진우가 뛰었어요. 와, 할아버지 집 간다. 원장이 축하해줬어요. 잘 됐네요. 아이들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됐어요. 한도연은 감사 인사를 했어요. 3년 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은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저녁에 한도연의 집에 도착했어요. 큰 저택이었어요. 아이들은 입을 벌렸어요. 와, 진짜 커요. 한도연은 아이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이제 여기가 너희 집이야. 2층으로 올라갔어요. 2개의 방이 준비돼 있었어요. 한도연은 일주일 동안 공사를 시켰어요. 하윤 방은 분홍색으로, 진우 방은 파란색으로 꾸몄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하윤이 방에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게 다 제 거예요? 한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 방이야. 하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진우는 자기 방에서 소리쳤어요. 누나, 여기 장난감도 있어. 한도연은 웃었어요. 마음껏 놀아도 돼. 진우는 기뻐하며 장난감을 꺼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가정부가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만들었어요. 햄버거, 피자, 치킨. 식탁에 앉아 함께 먹었어요. 한도연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봤어요. 맛있어? 한도연이 물었어요. 진우가 입 가득 음식을 넣고 대답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하윤도 웃으며 먹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어요. 식사 후 한도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도연은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기 별들 보여.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도연은 말했어요. 저 별 중에 하나가 너희 아빠야. 하윤이 물었어요. 정말요? 한도연은 웃었어요. 그럼 아빠가 저기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진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안녕. 하윤도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아빠, 우리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도연은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운 후 한도연은 서재로 갔어요. 재민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한도연은 사진 앞에 섰어요. 재민아, 이제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가 지킬게. 그는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별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도연은 속삭였어요. 사랑은 죄가 아니었다. 내 말이 맞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복도를 지나다 아이들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살짝 문을 열어봤어요. 하윤과 진우가 하윤 방에 함께 있었어요.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누나, 우리 진짜 여기서 살 수 있어? 응, 이제 우리 집이야. 한도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어요.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들어왔어요. 한도연은 일어나 아이들 방을 확인했어요. 두 아이 모두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한도연은 담요를 덮어줬어요. 부엌으로 내려가 커피를 내렸어요. 창밖을 봤어요. 정원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도연은 컵을 들고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야. 너희와 함께 살아갈 날들. 할아버지가 최선을 다할게. 그는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그의 마음처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위층에서 들려왔어요.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할아버지. 진우가 계단을 뛰어내려왔어요. 아침 뭐 먹어요? 한도연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한도현과 하윤, 진우. 세 사람의 새로운 삶이. 과거의 아픔은 있었지만 미래는 밝았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었어요. 사랑으로.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